사랑하는 단양군 농업인 여러분,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올해로 무려 50년 이상 진행되는 중요한 교육 행사이지만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영농교육은 동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한 해 농사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한 농업교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인 여러분,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겨울은 단순한 농한기가 아닌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 단양을 건설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힘차게 정진하면서 풍년 농사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했던 농학박사 김종엽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오미자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는 오미자과에 속하는 수종으로 세계적으로 이속 49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오미자, 흑오미자, 남오미자 세 종류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세계적으로 오미자과 식물이 분포하는 모습인데요. 대부분 아시아, 인도 북부, 말레이시아, 중국, 우리나라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시산드린 시네시스라는 오미자, 니그라라는 흑오미자, 카다스라, 자포니카 이 두 가지는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만 자생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열매의 색과 잎이 오미자와 차이가 납니다. 오미자는 달고 쓰고 맵고 시고 짠맛이 난다 하여 오미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신맛이 가장 강합니다. 오미자는 사진과 같이 넝쿨성 식물입니다. 과실은 포도와 같이 장과에 속합니다. 오미자의 꽃은 암꽃과 숫꽃이 한 나무에 같이 피는 자웅동주 단성화라고 합니다. 오미자는 햇빛과 영양 상태에 따라 2년생 결과지에서 화학 분화를 일으켜 꽃이 피며 열매가 열립니다. 오미자의 열매는 수분, 지방, 단백질 총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씨에 함유한 리그닌 화합물로 시산드린, 고미신 등이 양리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오미자를 먹으면 척수, 즉 중추신경의 반사 흥분성을 높이며 심장계통의 확장의 작용, 호흡 촉진, 동맥경화제, 탄수화물 대사를 돕고 효소의 활성을 높여 소화 기능을 강화합니다. 최근에는 오미자 지백을 추출하여 오미자차, 오미자 술, 음료, 과자, 비누 등 여러 가지 식품의 주재료 및 부재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미자 재배는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5,084농가가 2,010헥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기가 부진하여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 등이 가장 많이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 역사가 가장 긴 곳은 전라북도, 장수, 무주가 그 다음입니다. 충청북도는 단양, 제천이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미자는 이렇게 백두대간 지역에 자생하고 있으며 그 주변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부터 덕유산, 소백산, 속리산, 태백산, 북한에 있는 백두산까지 자생합니다. 그리하여 백두대간 오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미자 재배 적지는 해발이 300m 이상 되는 높은 선원한 지역으로 가급적 자생지와 비슷한 지형의 원만한 경사의 동북향이나 북향의 반음지가 좋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계곡이나 방풍림이 있는 곳, 7월과 8월에 강한 햇빛을 받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토양은 수분이 적당히 있는 부식질이 많은 모래자목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여 보면 기후 조건과 토양 조건, 지형 조건을 보면 표와 같이 동북향이나 북향의 완만한 경사지가 오미자 재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미자 재배지의 토양은 pH가 중성에 가까운 6.0에서 6.5 지역이 가장 좋으며 전기 전도도는 2.0 이하, 유기물은 20 내지 30% 범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인산 함량은 200에서 300 ppm이 알맞으며 조사지의 일반 토양에는 조금은 높은 경향이었습니다. 이때 신규 개간지에는 인산질이 부족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미자를 재배하고자 하는 토양을 5 내지 6군데 골고루 거덕을 걷어내고 토양 시료를 채취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 후 12처방을 받으신 후 내 토양에 알맞은 석회와 퇴비를 넣은 후 깊이가리 한 후에 기비를 알맞게 넣고 토양 관리를 한 후에 오미자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오미자가 자생하는 산입니다. 자생지에서는 오미자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으며 그 인근 지역이 오미자 재배 적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백두대간 지역 산맥을 따라 자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지역이 오미자 최적지입니다. 오미자 번식 방법은 포기 나누기 등 여러 번식법이 있으나 대량 번식이 가능하고 잔뿌리 발달이 좋은 실생 번식이 실용적입니다. 실생묘를 생산할 때는 볏짚 피복과 하였을 때가 가장 우수한 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미자 포장해서 굵고 크게 자라는 우량한 종자를 선발 채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미자 실생 번식 환경입니다. 잘 익은 오미자 종자를 9월 하순에 채취하여 씨앗을 잘 분리하여 양파 주머니에 담아 모래, 흙, 화단 등에 수분 처리하여 어느 정도 후숙된 종자를 이른 봄 해동 후에 즉시 파종하고 볏짚으로 피복을 하여
가을까지 1년간 묘목을 생산하면 됩니다. 사진과 같이 뿌리 발달이 양호한 우량묘를 가을에 채취하여 오미자를 심을 곳에 미리 가식한 후에 식재 준비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겨울의 건조 가뭄입니다. 오미자 묘목 가식상에 겨울에 눈이 오랫동안 안 오고 메마르면 고사할 염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살펴보아서 겨울에도 가급적 건조하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오미자 정식 방법은 가을 정식과 봄 정식 방법이 있습니다. 가을 정식은 10월부터 12월까지 땅이 얼기 전에 합니다. 이때는 겨울에 말라 죽지 않도록 볏짚 표복 등을 합니다. 봄에는 해동 후 3월 상중순이 알맞으며 이때는 봄 가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식재 후에 1년 동안은 흑색 피를 밭 포면을 멸칭 피복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자의 줄기 유인은 반드시 심기 전에 해 놓아야 오미자 심을 때 닳지 않아 뿌리가 잘 활착이 됩니다. 오미자 식재 시 가장 주의할 일은 뿌리가 굽혀지지 않도록 충분히 뿌리를 펴서 심으며 흙을 덮는 깊이는 묘의 제일 아랫눈이 살짝 땅에 덮일 정도로 묻습니다. 오미자를 심기 전에 흑색 피를 미리 덮어 토양 수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진은 오미자를 심은 후 볏짚을 덮어주는 광경입니다. 가을에는 이와 같이 볏짚 비복을 하여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서리발 피해를 막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봄에 해동 직후에 오미자 새싹이 짚이 덮여 있는 것은 짚을 벌려서 새순이 충분히 햇볕을 받아 지온을 높여 오미자가 충실히 자라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순이 30cm 이상 자라면 유인선을 감고 올라갈 수 있도록 수시로 손을 봐주어야 합니다. 4월에 오미자 새잎이 나오면 초기에 새순이 잘 자라도록 해주고 생육이 부진한 곳은 특히 추비를 주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봄이 되어 오미자 새싹이 올라오면 땅 위에서 10cm 높이에서 줄기를 절단하고 2가지로 유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새순이 절대 다치지 않도록 밟거나 자벌레 등이 갉아먹지 않도록 매일매일 잡아주거나 살충제 등을 뿌려 벌레를 잡아줘야 하겠습니다. 오미자 줄기는 수평으로 유인할수록 꽂는 형성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오미자 줄기를 어떻게 하면 수평으로 유인할까를 생각하면서 유인터를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미자를 심고 나서 초기에 잡초를 이겨내야 오미자가 결주가 생기지 않고 훌륭한 오미자 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줄기는 반드시 땅에서 올라와야 수세가 강한 오미자 밭을 이룰 수 있으므로 땅 관리를 잘 해줘야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등 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오미자 아치형 재배입니다. 오미자 아치형 재배는 설치 방법과 자재 구입 등이 비교적 손쉽습니다. 또한 소형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농작업이 쉽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장력의 영향으로 태풍에 쉽게 쓰러지지 않고 강합니다. 오미자 아치형 모형입니다.
가급적 넓게 유인을 하여야 오미자 줄기가 장기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자 줄기 유인을 하면 3번까지도 절단 전정하여 10년 이상 오미자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단양 지역에서는 약간 좁은 경향이어서 일찍 과범무함으로 5년 이상을 넘기가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타리형 줄기 유인 방법입니다. 정부 우세성이 강하게 나타날 염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넓게 조금은 높게 관리하는 것이 장기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오미자가 2로만 자라려고 하는 정부 우세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경사지를 활량한 덕형 오미자 재배 방법입니다. 이때는 오미자를 심을 때 반드시 등고선을 따라 오미자를 배치하여야 오미자 수확 작업 시 무릎이 안전합니다. 오미자 영양 관리는 4월 중순 오미자 출하기에 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비를 3월 초순에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6월 상순과 7월 중순 과립 비대기에 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오미자 개화기와 결실기는 비료가 약간 부족한 듯 관리해야 합니다. 흔히 농가들이 기비 시기를 놓치게 되어 4월 중순에 기비를 주게 되면 반대로 개화기에 비료가 너무 많아 영양이 과다하여 오미자 열매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미자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6월입니다. 이 시기가 영양적으로 가장 불안전하여 조기 낙과 발생이 심하고 적과 적엽 등과 시비량, 병해충 관리에 종합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나무 잎이 낮에는 햇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오미자 나무에게 보내면 영양생장과 생식정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낮에는 온도가 따뜻하게 하여 포도당을 많이 만들고 밤에는 만들어진 포도당을 조금만 사용하여 호흡작용에 이용하기 위해서 야간 온도가 낮아야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평야지의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양분 소모가 많아서 오미자 재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미자의 영양 관리는 4월 상순 오미자 출하기와 6월 상순과 7월 중순 과립 비대기에 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화기와 결실기는 비료가 약간 부족한 듯 관리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개화기에 너무 많은 영양분이 열매에 많아 떨어지므로 결실기가 비료가 맞으면 늦게까지 오미자 열매가 먹고 색대기 잘 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오미자 밑거름은 3월 초에 일찍 주고 웃거름은 6월 상순과 7월 하순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2차 시비 때는 오미자 나무 나이에 따라 질소와 염화가리를 같이 살포하여 주어야 합니다. 결실기에는 약간 비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약간의 질소와 카리를 추비로 주는 시기입니다. 또한 오미자 수확 후 질소비를 약간 주어서 오미자 묘가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늦게까지 비료를 주면 2차 생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늦게까지 많이 주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미자 수확 후 포장 관리 방법입니다. 잡초 억제를 위해 덮어두었던 잡초 매트 등을 걷어주어야 합니다. 오미자 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미자 갱신은 첫째, 수령이 오래되어 수세가 약한 나무가 발생할 때, 둘째, 줄기 표피가 부분적으로 고사되었을 때, 셋째, 과실에 발생하는 꽃들이 현상이 증가할 때, 넷째, 과실의 외화 징후가 나타날 때 실시합니다. 오미자에서 강전정을 했을 때, 오미자 갱신을 했을 때 T알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는 뿌리 부분이 많고 지상부가 적으므로 오미자가 신속하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오미자를 처음 심었을 때보다 더 넓게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사진은 울타리형에서 덕형으로 유인하였다가 아치형으로 갱신을 하는 광경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한 울타리형에서 V자형으로 갱신하여 많은 수확을 하는 광경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때 V자형은 2년 간격으로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갱신법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미자를 갱신하면 신초가 강하게 자라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전정은 3년생 이상 자란 나무에 주로 실시합니다. 2년생 결과지가 4mm 이상으로 굵고 길이가 80cm 이상으로 자란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실가지가 30cm 이하로 짧고 끝이 말라 죽은 가지, 굵기가 3mm 이하로 가는 가지는 숫꽃이 많이 핍니다. 이때 가지 밑을 바짝 잘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반절쯤 솎아 주었을 때 햇빛을 충분히 받고 열매가 공간이 넓어 암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잘 맺힙니다. 이 그림은 오미자를 전정한 광경이 되겠습니다. 약 반절 정도 잘라준 모습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나무의 CN율 비율과 인위적 조절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미자의 약전정은 CN율을 조정하되 약간은 질소 함량이 낮은 쪽이 좋습니다. 만약에 1번과 같이 관리하면 수세가 너무 연약하게 되고 2번과 같이 관리하면 너무 오미자가 과범하게 되므로 오미자가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과 같이 꽂는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4번 영역같이 너무 약하게 관리하면 오미자 수세가 떨어져서 수령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잡초 및 수분 관리와 병해충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잡초 관리는 초기에
흑색 피로 덮어 억제하고 식재 2년째부터는 흑색 이중 차광망 등을 덮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나무 사이에 발생하는 잡초는 맹아지를 함께 제거할 때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미자 밭 표면에 이중 차광망을 깔아주면 빗물이 잘 스며들고 잡초 자람이 억제되어 좋습니다. 오미자 뿌리가 대부분 표토 10cm 이내에 분포하므로 청근성 식물입니다. 따라서 오미자가 물을 가장 많이 필요하는 시기는 개화 후 수정기 및 오미자 성숙기입니다. 이때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스프링클러 등으로 일제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낮에 물을 주어 전문이병이 대량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미자 관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근성 뿌리이기 때문에 토양 온도가 낮은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그림과 같이 스프링클러식으로 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자 병해충 발생은 공통적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과범무하기 시작할 때가 가장 심하고 오미자 나무가 4년생 이상으로 자랐을 때 심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미자 병해충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고온 건조한 경우에도 나오는 흰가루병입니다. 흰가루병은 처음에는 잎에 나타났다가 열매까지 확산되므로 한두 개 발생할 때 신속히 방제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식나무 깍지벌레입니다. 이 해충은 오래된 나무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깍지벌레 배설물을 먹고 사는 고약병이 감염되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그림은 오미자 깍지벌레 배설물을 먹고 자라는 고약병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미자가 수세가 급격히 떨어져서 열매를 얼마 수확하지 못하여 제거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오미자 뿌리에서 오래된 뿌리에서 주로 발생하는 검은점 애바구미입니다. 오미자 나무를 가급적이면 갱신하여 가늘게 유인 관리할 때 이 해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깍지벌레입니다. 4월 하순과 5월 중순, 8월 상순, 중순 두 차례 나타내고 줄기에 고약병 등이 나타나면 얼룩덜룩하고 열매 품질이 떨어지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산에 가까운 지역에서 대량으로 나타나는 갈색 매미충입니다. 이 해충이 나타나면 오미자 줄기의 즙액을 빨아먹으므로 수세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유충기에 신속히 방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미자 등록 작물보호제는 전문이병에 2% 수화제 등 5종, 탄저병에 아적스트로빈 액상 수화제 등 4종이 있습니다. 등록된 흰가루병 작물보호제는 디페노코나졸 등 5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잿빛 곰팡이병은 가벤다짐 등 4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깍지벌레 약재로는 부프로페진 수화제 등 4종이 있으며 갈색 날개매미충 농약 작물보호제로는 에토펜트록스 등 3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PLS 제도 대응을 위한 적용약제 확대 시험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므로 오미자 농가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등록된 약제를 꼭 살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생리장애 현상인 화진 현상과 2차 생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오미자가 너무 많이 열리고 질소가 과잉되고 음지나 습지, 결과지가 과도한 강전적, 여름철 기온이 높은 지대가 낮은 곳, 줄기를 수직으로 유인한 곳이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사항은 질소 과비를 늦게까지 주지 말고 오미자 줄기를 완만하게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림은 화진 현상을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상 과에 비하여 과실이 작고 수량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로 붕소 결핍지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2년마다 붕소를 토양에 2kg 정도를 시행하여 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석회가 부족한 토양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석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미자 수확 시기는 개화 후 120에서 120일이 지나면 과피가 적색으로 변하고 손으로 쥐었을 때 조금은 무른 느낌이 들 때가 최적의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수확은 개화 후 120일경부터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이 됩니다. 오미자는 수확 후 곧 물러지므로 반드시 흑색 비닐로 햇빛을 받지 않도록 하여서 수확 후에는 저온 저장고에 바로 넣어야 생과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건과로 판매할 때는 잘 저장하여 두었다가 건조기에 말려서 판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미자의 판매는 생과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수확 후 가장 중요한 일은 햇빛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저온 저장고에 저장하면 10일 정도에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온도는 4도 이하로 저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미자를 건조할 때는 주로 열풍 건조기를 활용합니다. 건조 방법은 50도에서 이틀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색택이 좋습니다. 오미자를 건조할 때 100% 건조기에서만 건조하면 자칫하면 과일색이 흑색으로 변질될 수가 있으므로 너무 오랫동안 건조기에서 건조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건조되었을 때 꺼내어 하우스 등의 햇빛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방법이 상품과를 만드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수확 후 4도 저온 저장고에서 비닐과 이중 PP 마대에 담아 저장하면 오미자가 6개월 정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생활 속의 오미자 이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생맥산 차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인삼 4g과 맹문동 8g을 2리터 주전자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오래 끓이면 오미자의 떫은 맛이 우러나므로 미리 24시간 오미자를 물에 추출하여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오미자 차는 여름철 목마를 때 가장 신속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자 재배 내용을 학습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시기별로 잘 숙지하여 오미자가 대풍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미자 재배민들과 함께 중국 현장을 방문하여 중국인들과 같이 오미자를 홍보하는 광경의 모습입니다. 중국에서는 오미자를 대나무 떼를 꽂아서 유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ISO 국제한의학 표준화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오미자를 해외에 알리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중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 회원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오미자 종자 종묘 표준화를 세계에 같이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오미자 이야기를 통하여 오미자 농가분들이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뜻에서 오미자 이야기를 시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기슭마다 오롯이 움트는 푸르름, 찬설이 보드모 안고 하얀 꽃 피어나더니 살랑이는 가을바람에 빨간 사랑으로 다가오네. 나의 사랑 미자씨 오미자. 지금까지 오미자에 대한 교육을 1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출처는 오미자 수집종의 생육 특성과 육성 및 대량 번식 연구의 논문과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오미자 재배 길잡이 등입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010-9477-1951 김종엽으로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미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